자, 3강 시작하죠. 배운 거 좀 정리 좀 하자고요. 자, 칠판 한번 봐주세요. 자, 무슨 취득이다? 유상. 유상입니다. 사고 파는 매매. 자, 이해만 하면 돼. 부동산을 10억 받고 팔았다. 취득세는 누가 내는 거야? 매수자가 10억에 대해서 취득세를 납부해야죠. 그럼 매도자는 무슨 세금을 내는 거야? 양도소득세 10억 받고 팔았잖아. 그럼 이 애는 8억에 취득했죠? 얼마 남았어? 2억. 이거를 양도차익, 매매차익 2억에 대해서 양도세를 냅니다. 그럼 매수자는 취득세를 내고 매도자는 남았으면 매매차익 2억 남았죠? 양도차익,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자, 교환, 이거 별 표시했죠? 자, 교환 가치가 예를 들어서 12억이야. 그럼 갑과 을이 부동산을 교환했다고요. 그럼 물건이란 대가를 받았죠? 교환은 무슨 취득이야? 유상. 그럼 12억짜리 받고 이 애는 5억에 취득했잖아. 그럼 얼마 남았어? 12억 물건을 받았죠. 5억이니까 7억은 매매차익, 양도차익, 양도소득세 계산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취득세도 내야죠. 취득세는 각각 얼마에 대해서 계산하는 거다? 12억. 항상 양도세는 남은 거. 자, 밑쪽도 8억에 취득했죠. 그럼 매매차익이 얼마야? 4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계산하고 공통사항 12억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들어간다. 그래서 결론, 교환은 취득과 양도가 동시에 발생됩니다.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부동산을 교환하면 남는 것에 대해서는 뭐다? 양도소득세를 내고 이전 받는 전체 가액에 대해서는 각각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그냥 이해만 하면 돼요. 이해했어요? 자, 그 다음 현물출자까지 배워. 자, 현물출자가 나오더라도 뭐다? 유상이라고 답을 해야 돼요. 자, 출자자 개인이잖아. 개인이 현금 대신에 물건을 출자한 거를 현물출자라 그래요. 그럼 개인이 법인에게 현물 출자했다. 15억. 그래서 법인은 개인에게 주식을 이렇게 줬죠. 15억짜리. 그럼 법인, 항상 이거는 법인이 취득세를 냅니다. 개인은 뭐다? 양도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자, 15억짜리 부동산을 법인에게 현물 출자하고 대가를 15억 받았죠? 그럼 양도가액이 15억이야. 알아들었나요? 그럼 취득가액이 얼마였어? 10억. 그럼 개인은 얼마 남았어? 5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들어간다. 그래서 현금 대신에 물건을 출자할 때는 법인이 15억짜리 부동산을 받았죠? 취득세를 납부하고 개인은 5억 얼마짜리야? 10억짜리를 15억 주식을 받았죠? 5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계산이 들어간다. 현물출자는 무상이다, 유상이다, 유상. 주식이란 대가를 받았으므로 주식을 주고 사오는 거니까 유상, 법인 입장이네요. 법인 입장이 됩니다. 자, 그 다음 간주취득. 자, 간주취득은 아닌데 취득으로 본다. 그래서 임야를 대로 변경했죠. 2억짜리야. 2억짜리를 대로 하니까 5억이 됐어. 이거는 변경한 거야. 토지를 산 게 아니죠. 그럼 얼마가 가액이 증가된 거야? 3억은 취득으로 본다. 취득세를 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자, 이거는 뭐다? 개수야. 개수. 개수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건축법상 대수전을 하거나 시설물 일종 이상을 설치하면 개수야. 그럼 갑소유 건물에 부착된 금고를 설치합니다. 그럼 취득세 내야 돼요. 부착된 금고를 설치함으로써 뭐다? 가액이 증가됐죠? 가액이 증가된 거는 취득으로 본다. 또는 옆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서 뭐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옆에 면적이 증가된 것도 뭐다? 취득으로 본다. 그럼 이에는 건물을 취득한 게 아니죠? 시설물을 설치해서 가액이 증가됐다면 취득으로 봐서 취득세를 과세하겠다는 뜻이에요. 개수. 자, 그 다음. 자, 종류 변경. 차량 등은 어떤 용어를 쓴다? 종류 변경. 정원수를 늘리거나 뭐 엔진을 교체한다거나 종류 변경. 이거는 차량을 산 게 아니죠? 변경해서 뭐가 증가됐다? 가액이 증가되면 취득으로 본다. 그래서 본다와 보지 아니한다를 헷갈리면 안 돼요. 본다. 과세하겠다. 자, 드디어 나왔다. 이번 시험에 과점주주는 필수예요. 과점주주는 주식을 샀잖아. 그러니까 주식을 샀지만 이 회사를 지배함으로 뭐다? 간주 취득으로 본다. 그럼 과점주주의 정의는 어떤 주식을 사야 돼? 비상장 주식. 과반수가 넘어가야 됩니다. 50% 초과하면 부동산을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도 부동산 전체가 아니라 지분 비율만큼 뭐다? 취득한 걸로 봐서 취득세를 과세합니다. 과점주주의 정의는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몇 프로 초과? 50% 초과하면 이 회사를 지배하잖아. 관리, 처분, 운용을 마음대로 한다고요. 그래도 과점주주는 원칙이 혼자 사야 돼. 그럼 혼자가 안 되면 특수관계인을 끌어들입니다. 배우자 등 지분 비율을 합쳐서 50% 이상이 아니에요. 초과라고요. 초과. 자, 그럼 과점주주를 이어가야 돼. 자, 요약집 33페이지를 한번 펴봐요. 쭉 이어져 있어. 넓혀 있다고요. 33페이지를 한번 먼저 보자고요. 30쪽부터 30페이지 펴봐요. 30쪽부터. 자, 30페이지. 자, 밑에 1번, 2번, 3번 나와 있네요. 1번, 2번, 3번 나와 있다. 30페이지 나와 있어요. 자, 1번 과점주주의 정의. 자, 어떻게 비상장 회사 주식을 몇 프로 초과? 50% 초과입니다. 초과. 밑에 1번 50% 초과하면 과점주주가 된다 그랬죠? 과점주주가 된다 그랬잖아요. 자, 과점주주가 되면 뭐를 취득한 걸로 본다? 두 번째 줄, 밑줄 그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걸로 본다. 그럼 과점주주가 되면 뭐다?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걸로 본다. 취득세를 과세하겠다. 전체가 아니라 뭐다? 지분 비율만큼. 이게 생략된 내용이에요. 법조문이. 그래서 과점주주가 되면 취득세를 과세하려면 법을 만들어야죠. 뭐를? 부동산 등을 두 번째 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뭐가 생략된 거다? 지분 비율이 생략된 내용이에요. 밑줄 그은 건 보지 말고요. 자, 그럼 칠판 보세요. 자, 그럼 과점주주는 취득세를 과세하겠죠? 어떻게? 자, 그림 봐. 이 비상장 회사에 자산 총액이 500억이야. 그럼 이 중에 취득세 과세 물건을 더하는 거야. 열거된 거. 500억 중에
취득세 과세물건 100억이야. 그럼 얼마 갖고 취득세를 계산한다? 100억 갖고. 이게 뭐다? 부, 동, 산 등이야. 취득세 과세물건 총액을 합칩니다. 100억. 그 다음 지분 비율을 계산해야 돼. 지분 비율이 예를 들어서 60%야. 그럼 100억 중에 60%를 취득한 걸로 본다. 그럼 60억이죠? 이 60억이 뭐야? 취득가액입니다. 그래서 취득가액을 세법용어로 뭐라 그런다? 과세 표준이라 그래. 그럼 세부담률은 등기를 안 하니까 옛날에 취득세 2%만 냅니다. 2%. 그럼 2, 6, 12 하면 취득세는 1,200만 원이 나온다. 60억에 2%. 20%면 12억. 2%니까 1억 2천. 60억이잖아요. 20%면 12억. 2%면 1억 2천. 이거 이번에 괄호 놓기 나올 수 있어요. 과점주주는 1번 비상장 회사의 취득세 과세물건 총액. 그 다음 2번 지분 비율을 계산할 줄 알고, 3번 과세표준을 계산할 줄 알고, 4번 세율. 그럼 이에는 취득세 괄호 놓기 물어볼 수 있어요. 5번. 이렇게 5개 과정을 통합니다. 그래서 과점주주는 취득세를 이렇게 계산한다고요. 자, 그 다음 무조건 과세하는 게 아니라 설립시. 자, 설립시 주주에게 과세하면 투자를 안 해줘? 그래서 설립시는 투자 유치를 위해서 취득으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그럼 납세할 의무는 언제부터 존재한다? 설립 후부터 존재합니다. 설립 후는 취득한 걸로 본다. 단 50%가 초과됐을 때의 원칙이.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온 게 설립시야. 그래서 설립시는 취득한 걸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그럼 납세할 의무는 언제부터 존재한다? 설립 후.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초입니다. 여기까지가 기초라고요. 자, 33페이지로 가봐요. 자, 그럼 과점주주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느냐? 3가지가 있어. 과점주주의 종류는 3가지가 있어요. 과점주주의 종류는 3가지가 있다. 33쪽. 첫 번째는 최초의 과점주주. 두 번째는 이미 과점주주. 세 번째는 다시 재차 과점주주. 그럼 뭐를 물어봐? 지분 비율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지분 비율만큼 취득한 걸로 보니까. 그래서 과점주주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 3가지가 있다. 그럼 칠판 봐요. 자, 설립시 30%. 그럼 과점주주가 아니네. 50%가 안 넘었죠?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과점주주는 증자, 감자하면 안 돼. 증자가 뭐다? 자본금을 늘리는 거야. 증자. 자본금을 늘리는 거를 증자하려면 회사는 주식을 발행하죠? 그리고 제3자로부터 승계 취득해야 돼. 주주나 사원으로부터 취득해서 40%가 됐어. 그럼 40% 합쳐야지. 그럼 지분 합계는 70%. 그럼 이에는 무슨 과점주주야? 최초 과점주주야. 과점주주가 아니었다가 자본금을 늘리면서 또는 주주나 사원으로부터 취득 40%. 그럼 전체 지분은 70%죠? 그럼 이거는 무슨 과점주주야? 최초 과점주주. 그럼 최초 과점주주는 지분 비율. 모두를 취득한 걸로 본다. 모두는 몇 프로다? 70%. 답이 70%야. 그래서 최초의 과점주주는 증가분이 아니에요.
지분 비율 모두를 취득한 걸로 본다. 70%가 답이라고요. 왜 모두야? 합쳐서 과점주주가 돼야 되므로.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미 과점주주야. 설립 후. 그럼 이미 과점주주네. 70%니까. 50% 넘어가니까 이미 과점주주죠? 그럼 이거 취득세, 과세했잖아. 앞에서. 취득세 냈죠? 50% 넘어가니까 설립 후는 취득세, 과세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증자나 취득에서 10%를 취득했어. 그럼 전체 지분은 70%. 그래서 이미 과점주주가 지분 비율이 증가됐네. 그럼 이럴 때는 모두가 아니라 간주되는 비율은 10%. 즉 증가분만. 취득세는 한 번만 내는 거야. 그래도 답은 10%. 왜? 70% 앞에서 70% 냈으니까 그래도 전체 80%에서 70을 빼고 감소되면 과세안의 증가분 10%만 과세한다. 자, 그 다음은 뭐다? 다시 재차 과점주주죠? 자, 칠판 봐. 과점주주잖아. 60%, 50% 넘었죠? 그럼 세금 냈잖아. 과세했어요. 과세했어. 근데 이번에는 뭐다? 팔았어. 지분을 양도한 거야. 양도하면 빼야죠? 60% 세금 냈잖아, 앞에서. 그럼 양도하면 줄어들잖아. 현재 지분은 몇 프로야? 20%. 그럼 과점주주가 아니네. 양도야 취득이 아니라. 자, 그 다음 지분을 취득해서 50%. 그럼 지분 합계가 70%야. 그럼 과점주주네. 과점주주가 아니었다가 다시 과점주주가 됐죠? 재차. 그럼 이럴 때 간주되는 지분 비율은 증가분만 내. 10%만. 그래서 종전의 지분 비율이 몇 프로야? 60%. 60%짜리가 사고팔고해서 몇 프로가 된 거야? 70%. 그럼 종전의 과점주주 지분 비율보다 증가됐어? 감소됐어? 증가됐잖아. 10%. 감소되면 안 내요. 그럼 10%만 과세한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최초의 과점주주는 지분 비율 모두를 과세합니다. 70%. 왜? 한 번도 안 냈기 때문에. 이미나 다시는 앞에서 취득세 냈죠? 냈으니까 종전의 지분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 증가분만 과세한다. 이게 지문입니다. 자, 그래서 유예 최초 꼭대기 모두. 모두야 지분 비율 모두. 왜 모두야? 한 번도 안 냈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는 앞에서 취득세 한 번 냈죠? 냈으므로 증가된 지분 비율. 증가된 지분 비율. 그리고 과점주주의 사례가 나와 있죠. 몇 프로 몇 프로? 여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최초는 지분 비율 모두, 나머지는 앞에서 한번 냈으므로 지분 비율을 물어볼 때는 증가분만 과세한다. 그래서 기억이 안 날 때는 최초 결혼하면 배우자에게 모든 거를 다 줘. 저도 와이프 앞에 모든 거를 다 줬어. 살면서 뭐다? 판단력 부족으로 인해서 결혼했다는 거를 느껴. 단 애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해. 나는 아들만 둘이야. 아들만 둘. 이혼하면 아들 앞에 맞아 죽을 것 같아. 아들 눈치 봐요. 나는 다시 태어나면 딸을 낳고 싶어. 아들 둘 단답형이야. 아주 힘들어. 엄마랑 딱 짜가지고 이 남편을 완전히 왕따시켜. 그렇게 살아야 가정이 행복해요. 남자는 뭐다? 돈 버는 기계야. 그러니까 요즘은 맞벌이 많이 하죠. 그죠? 우리 집 사람 취업했어요. 텅텅 놀다가 합격해서 어제 출근했어. 동네 그저 슈퍼 있잖아. 에브리데이 이런데 캐샤로 출근한 거야. 엄청 좋아하더라고. 캐샤 교육을 받고 있어 지금. 그래서 시급 1,500원이래. 돈 안 벌다가 우리 집 사람은 돈 벌어본 적이 없어.
어느 날 갑자기 출근한다 깜짝 놀랐지. 그래도 어제 출근에다 왔어. 이제 2박 3일 교육받는다 그러더라고요. 앞에 사람이 그만둔대. 네. 한 달에 한 70여만 원 번다고요. 안 벌던. 그러니까 월, 수, 금 나가잖아. 내가 그때 저 집에 오후에 퇴근하면 집에 없으면 너무 편해. 이제 저같이 연식이 오래되면 상대방 배우자가 좀 없어지는 것도 좋아. 그럼 내가 딱 가면 이제 마음대로 하잖아. 왔다 갔다 그냥 옷도 막 아무 데나 총각 시절로 돌아가는 거야. 팍팍팍 버려. 근데 퇴근 시간에는 원위치 지켜야 돼요. 그냥 양말도 아무도 없잖아. 탁 벗어 그냥 뭉쳐서 딱 던져. 던져놓고 사후 관리가 들어가야 돼. 그럼 출근 전에 양말을 착 펴서 세탁기 앞에 갖다 놔야 돼. 이렇게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아요. 우리 집사람 직장 다녀요. 아주 좋더라고요. 자, 과점주주 끝났어. 자, 여기 봐. 그래서 과점주주는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몇 프로 초과, 50% 초과면 이 부동산 등을 지분 비율만큼 취득한 걸로 본다. 그러나 설립시는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그리고 과점주주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 3가지가 있다. 알아들었어요? 3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과점주주의 종류는 3가지가 있다고요. 자, 하나는 뭐다? 최초는 세금을 한 번도 안 냈으므로 지분 비율 뭐다? 모두를 취득한 걸로 보고 임의나 다시 재차는 앞에서 취득세 한 번 냈죠? 냈으니까 지분 비율 증가분만 과세를 합니다.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과점주주 요 정도가 기본 강의입니다. 자, 그 다음 취득세 과세 대상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기본서는 25페이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OT 할 때 한번 한 것 같아요. 자, 과세 대상 열거된 거.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세금 내는 게 아니죠. 25쪽 과세 대상. 25쪽 박스 나와 있죠. 자, 칠판 봐요. 자, 취득세 과세 대상은 열거된 겁니다. 열거주의. 몇 개? 소유권인데 14개야. 14개를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자, 첫 번째 칠판 봐. 부동산. 세법에서 부동산은 토지와 뭐다? 건축물을 말합니다. 정착물 하면 틀린 지문이에요. 타법 생각하지 마세요. 세법 공부할 때는 세법만 기억하자.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 그럼 토지는 항상 뭐다? 공부,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럼 토지의 지목은 몇 개야? 땅 종류는 몇 개예요? 지목. 28개의 지목. 지적법에서 배우겠죠? 타법에서. 그리고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도 당연히 열거된 과세 대상. 그러나 세법은 그 밖에 사실상 토지를 말한다. 등록을 안 했어. 즉 등기를 안 하더라도 사실상 28개 지목에 해당되면 과세 대상이다. 공부상 토지를 말한다 그러면 안 돼요. 공부상 토지도 당연히 대상이지만 등록을 안 한 사실상 토지도 취득세를 과세합니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 건축물. 자, 건축물은 글씨가 3글자잖아. 3가지를 합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물은 지방서에서 건축법상 건축물이 뭐다? 지붕과 기둥 또는 뭐다? 벽이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야. 이 학원 건물, 건축법상 건축물이야.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거. 그리고 토지,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레저 시설 등등등 이런 것도 다 열거된 과세 대상입니다. 그리고 건물에 딸린 시설물,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은행에 부착된 금고, 뭐 승강시설 이런 거 다 열거된 거 등등등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다 과세한다. 그래서 일단은 큰 틀, 세법에서 부동산이란 토지와 건축물을 얘기한다. 그리고 건축물은 세 가지를 합쳐서 건축물이라 그래요. 세 가지를 합쳐서 건축물이라고 얘기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부동산에 준하는 것, 형태가 있는 거죠. 5개. 회사에서 만드는 거. 여기. 그리고 임목. 자, 임목은 뭐다? 임목법에 의해서 등기된 나무. 토지와 별개로 임목법에 의해서 나무도 등기됐다면 취득세 과세 대상이다. 이거를 자, 이거를 뭐라 그런다? 부동산에 준하는 것. 준부동산이라 그래요. 자, 그 다음 형태가 없는 무용. 자, 권리. 다 권리야. 이거를 뭐라 그래요? 법에 열거된 각종 권리. 몇 개? 3개, 5개, 토탈 8개네. 그래서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 광업권. 어장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 어업권. 양식장을 운영할 수 있는 양식업권, 취득세 대상이네. 고로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임차권은 소유권이 아니죠. 이런 거는 제외. 소유권이야, 소유권.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임차권은 소유권이 아니잖아. 제외. 취득세하고 관련이 없다. 그리고 회원권의 종류. 이 회원권은 비싼 거야. 회원제로 사용하는 회원권입니다. 비싼 거. 5가지가 있어. 골프 회원권.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뭐 여기는 좋은 학원이야. 이렇게 수업 시간에 전화 받으면 상담소에서 나오라 그래요. 나와서 조용하게 전화 밖에 가서 하죠. 수강생들이 싫어해요. 여기는 인원이 없기 때문에 이해하면서 다 넘어가죠. 그죠? 그러나 급한 전화는 받으세요. 괜찮아요. 그러나 다른 데 가서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열건된 회원권. 회원권입니다. 약자로 뭐다? 골, 콘, 종, 승, 요토회원권. 딱 보니까 스키장 회원권은 없어요. 열거된 회원권 5가지다. 각종 권리. 자, 고로 결론은 뭐다? 소유권이 아닌 거는 취득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소유권이 아닌 거는 아니야. 이런 거.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은 대상이 아니라고요. 열거된 거 14개, 부동산 하나, 부동산에 준하는 거 5개, 각종 권리 8개, 14개예요. 14개를 뺀 나머지는 취득세하고 관련이 없다. 이거를 줄이면 몇 개로 줄인다? 3개로. 부동산, 부동산에 준하는 준부동산, 각종 권리 8개, 나머지는 취득세하고 관련이 없어. 자, 14개를 암기해야 돼, 14개를. 자, 암기하는 요령.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안 돼, 절대로. 자, 부산에 선박이 입항하니 기차 타고 광어 잡으러 가자. 어디? 양식장에.
양식장애. 그리고 회원권 갖고 놀다 오자. 이게 취득세 대상입니다. 부산에 선박이 평안히 기차 타고 광어 잡으러 가자. 양식장애. 회원권 갖고 놀다 오자. 이게 흐름이라고요. 자, 부산은 뭐의 약자야? 부동산. 선박. 입은 뭐의 약자야? 임목. 항은 뭐다? 항공기. 기는 뭐다? 기계, 장비. 차는 뭐다? 차량. 광은 뭐다? 광업권. 어는 뭐다? 어업권. 양은 양식장이죠? 양은 양식업권. 회원권의 종류 5개. 이렇게 흐름이에요. 그래서 임차권이나 저당권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취득세 대상은 기본 과정으로서 반드시 정리해야 될 14개. 부산에 선박이 입항하니 기차 타고 광어 잡으러 가자. 양식장애. 그리고 회원권 갖고 놀다 오자. 잘못하면 암기에 암기가 됩니다. 이렇게 적어놓고 뒷글자가 생각이 안 나면 말짱 도루묵이다. 말짱 도루묵이에요. 취득세 대상 끝났네. 이런 식으로 정리하세요. 이런 게 좀 이걸 못 외우겠대.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거예요. 취득세 과세 대상을 못 외우겠대.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부산에 선박이 평안히 기차 타고 광어 잡으러 가자. 양식장애. 양식업권. 회원권 갖고 놀다 오자. 자, 그 다음 자, 칠판 볼까요? 회사에서 만드는 게 뭐야?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은 회사에서 만드는 거죠. 이거 잘 들어요. 근데 이 회사에서 만드는 4가지는 원시 취득은 뭐다? 과세 대상이지만 실질적으로 과세를 안 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무슨 취득할 때만 취득세를 과세한다? 승계 취득할 때만 과세합니다. 회사에서 만드는 거 4가지. 그래서 항상 원시 취득을 물어보는지 이전 받는 승계 취득을 물어보는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그럼 여러분들 요약집 25쪽 밑에 나와 있네. 제일 아래 나와 있어요. 차량, 기기장비, 항공기 및 주문해서 건조하는 선박. 원시 취득이야? 승계 취득이야? 밑에 승계만 과세한다고요. 그럼 원시는 과세 안 해요. 승계 제일 밑에서 2번째 줄.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자, 대기업에서 차량을 만들었다. 취득세를 계산하니까 200이야. 회사에서 차량을 만들었잖아. 그럼 회사는 원시 취득이죠? 취득세가 없어. 그럼 200을 누구에게 200만 원 회사에서 차량을 만들었는데 원시 취득이죠? 취득세가 없어. 그럼 200만 원은 누구에게 과세한다? 승계 취득. 승계 취득한 자가 누구야? 소비자에게. 왜 회사는 200만 원을 과세 안 해? 회사에서 200만 원을 과세하면 고스란히 차량 가액에 붙여서 소비자가 경제적 부담을 느끼죠? 그래서 우리가 승계 취득할 때만 과세한다. 4가지. 회사에서 만드는 거는 원시 취득은 과세를 안 합니다. 소비자가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200만 원을 회사에게 과세하면 수출하는 경우는 뭐다? 경쟁력이 약화됩니다. 우리 아들 친구가 아버지가 대기업 자동차 회사에 다니잖아. 그럼 그 아들은 뭐다? 6개월에 한 번씩 차를 바꿔.
그래서 40% 싸게 갖고 와. 노조에 힘센 사람이야. 그럼 아들 보고 40% 싸게 나왔잖아. 1년 타다 20% 싸게 팔어. 6개월에 한 번씩. 계속 돈을 축적해. 그러니까 자동차 가격이 싸다 비싸다. 비싸지. 그리고 자동차 회사는 가서 볼트만 하나 잘 끼더라도 연봉이 1억이 넘어요. 타이어 하나 탁 갈면 연봉이 1억 5천이야. 우리 친구가 대학교 안 들어가고 공고 나와서 저기 울산에 자동차 회사에 들어가서 지금 연봉이 한 연수가 오래됐죠? 2억 가까이 돼요. 그냥 장갑 끼고 그냥 뭐다 볼트 조이고 그 다음 툭 하고 그리고 집회할 때 으쌰으쌰 하고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우리는 회사는 세금이 없다. 우리가 뭐다? 승계 취득할 때만 과세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세 대상은 열거된 거 꼭 기억하세요. 이거 부산에 선박이 방아리 기차 타고 광어 잡으러 가자. 양식장에 양식업권 회원권 갖고 놀다 오자. 회원권 종류는 5가지가 있다. 이렇게 됐네요. 자, 이제 납세 의무자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요약집은 30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납세 의무자. 자, 취득세 납세 의무자 별 딱 붙이세요. 꼭대기. 취득세 납세 의무자 별을 붙이라고요. 자, 칠판 한번 봐요. 자, 취득세는 어떨 때 내는 세금이다?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죠? 열거된 거 14개. 지금 몇 페이지 폈어요? 30페이지. 자, 근데 포인트가 뭐다? 등기 등록 불문한다.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면 등기 등록 관계없이 누구에게? 양수인에게 과세하는 세금이에요. 등기 등록 불문한다고요. 그래서 꼭대기 뭐라고 나왔어?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면 누구에게 과세하는 세금이다? 양수인. 양수인을 뭐라 그래요? 사실상 취득자라고 얘기합니다. 세 글자로 줄여서 양수인 또는 어떤 용어를 써? 매수자, 매수인 똑같은 용어예요. 가운데 숫자가 들어가면 똑같은 지문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아까 했잖아. 차량, 기기장비, 선박, 항공기는 회사에서 만드는 거야. 이거를 뭐다? 원시가 아니라 승계 취득할 때는 이거는 취득한 게 아니, 이럴 때는 누구에게 낸다? 소유자. 승계 취득합니다. 즉 소유자가 뭐다? 양수인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취득할 때만 과세한다? 승계 취득하면 매수자는 소유자가 되겠죠? 그러나 원시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회사에서 만드는 거 4개는 앞에 나왔었잖아요. 아까 앞에 나왔었어요. 알아듣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네? 조금은 알아듣고 있죠? 우리 집사람 취업했다 그랬죠? 근데 1시에 출근해. 그럼 저녁을 먹어야 돼. 저녁도 공짜로 줘. 컵라면, 컵라면 하나에다가 삼갑 김밥을 줘. 옆에 아줌마는 삼갑 김밥을 3개 먹어. 우리 집사람은 4개 먹어. 75kg. 체중 유지를 위해서. 그렇게 공짜로 준대요. 그럼 이제 9시에 퇴근해. 나 어제 집에 일찍 갔잖아. 그럼 9시 되면 대기를 해야 돼. 알아들었나요? 늦게 들어오면 좀 주차난이 심하잖아. 그럼 대기했다가 빈자리를 잡아놔야 돼. 내가 딱 가서 서 있어. 그렇게 기본 예의잖아요. 집구석에서 뭐해? 일하다가 이제
여자 앞에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메트로라인으로 오라고 딱 타고 와. 그럼 짐 들고 오면 또 가정이니까 뭔가 할인 칠 때 좀 사오잖아. 그럼 들어야 돼. 딱 양쪽 딱 들고 엘리베이터에다 28층 사러 딱 올라가. 그래서 수고했습니다. 딱 해서 끝나는 거야. 그래서 맞벌이 할 때는 서로가 도와야 됩니다. 그렇게. 그렇게 나 살아가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 9시까지라면 허기제잖아. 그때부터 식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만히 봐. 식사를 쭉 해. 그래서 행복한 모습으로 눈을 붙여. 그럼 먹는 거는 순간이다. 살은 영원히 찌는 거예요. 거기서 먹는 거 보고 조금만 드세요. 그러면 승질내요. 가만히 보고 아주 참 딱 5분이면 코 골고 자. 아주 행복한 모습으로. 자, 숨 돌렸죠? 자, 이제 들어가자고요. 자, 그 다음 취득세 납세무자. 자, 봐요 이거. 갑소유 건물에 부착된 금고를 설치합니다. 부착된 금고를 설치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개수라 그래. 자, 그럼 일단은 요약집 한번 봐요. 자, 요약집 어디 용어 정리. 자, 26페이지. 자, 26페이지 2번에 건축물이라고 나왔잖아요. 구체적으로. 취득세 대상은 14개인데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요. 자, 건축물. 자, 건축물은 1번, 2번, 3번을 합쳐서 건축물이라 그래요. 건축법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죠. 밑줄거, 지붕, 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그럼 여기에다가 뭐를 합쳐? 딸린 시설물을 포함합니다. 딸린 시설물. 자, 그래서 2번. 자, 2번이 뭐다?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 근데 이거는 지붕이 없는 것들이야 대부분. 지붕이 없더라도 열거된 거는 과세한다. 이렇게 많이 나왔을 때는 기억만 알면 돼. 레저시설, 밑줄 그어, 수영장, 지붕이 없잖아. 스케이트장, 지붕이 없어. 골프 연습장, 지붕이 없는 것도 열거된 거는 과세 대상이다. 세 가지. 단 골프 연습장은 과로, 소형은 안 돼. 몇 타석 이상? 20타석 이상 골프 연습장만 취득세를 냅니다. 레저시설 세 가지. 나머지는 알 필요 없어. 자, 3번. 자, 3번은 뭐다? 건축물에 딸린 거, 건물에 붙어 있는 거, 열거된 거. 자, 기역, 승강기. 자, 승강기를 설치해서 건물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일명 승강시설도 취득세를 과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세요. 학원 올라올 때 뭐를 타고 올라와? 뭐를 타고 올라와? 엘리베이터, 건물에 붙어 있죠? 그럼 뭐를 생각하면서 올라와야 돼? 건물에 붙어서 취득세를 납부했구나. 매년 재산세도 납부하는구나. 건물 가치가 올라가니까. 그 다음 밑에 내려와. 쭉 내려와서 미음의 밑줄 그어. 부착된 금고. 자, 부착된 금고는 어디에 많아? 금융기관. 그 은행 가면은 벽에 딱 붙어 있어. 이것도 열거된 취득세를 내야 돼. 많이 나오는 거는 수십억까지 가는 것도 있어요. 부착된 금고 도난 방지를 위해서. 그래서 은행 가면은 반드시 뭐를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 부착된 금고 뒤에 붙어 있다고요. 한번 봐요. 그거 보면서 뭔 생각해? 아, 건물에 붙어서 취득세를 납부했구나. 근데 은행 가면은 부착된 금고를 한 번만 봐야 돼요. 여러 번 보면은 용의선상에 올라 있어요. 조심해야 된다고요. 다 열거된 거 등등등. 자, 오른쪽 차량. 자, 차량은 뭐냐? 밑줄 그어. 원동기, 엔진, 원동기, 엔드. 승객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를 차량이라 그래요. 그래서 시험은 어떻게 나올 수 있어? 차량이란 자동차만을 말한다. 틀려요. 원동기, 엔드. 승객이나 뭐다?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를 말한다. 그리고 차량은 뭐다? 승계 취득은 과세한다 그랬죠 아까? 그리고 차량 등을 종류 변경해서 뭐가 증가됐어? 가액이 증가될 때도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으로 봐서 과세한다. 다만 판매 목적으로 취득하는 원시 취득. 자, 원시 취득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판매 목적으로 만든 거는 원시는 과세하지 않고 무슨 취득할 때 승계 취득. 자, 기계 장비. 자, 주로 중장비입니다. 주로 건설공사용, 화물 화용용, 광업용으로 사용하는 기가 장비를 말한다.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원칙이. 자, 종류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하면 과세한다. 다만 판매 목적으로 원시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승계 취득할 때만 과세한다고요. 자, 그 다음 선박. 자, 선박이란 기선, 범선, 부선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밑줄고 모든 배. 모든 배를 세법에서 선박이라 그래. 그럼 똑같아. 승계 취득. 종류 변경. 증가한 가액을 과세한다. 다만 원시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회사에는 원시는 부과하지 않아요. 항공기. 자, 항공기는 뭐다? 사람이 탑승 조종하여 이거 유인 항공기입니다. 비행기도 있고 비행선 등등등 이런 거를 항공기라 그래요. 유인 항공기. 탑승 조정. 활공기가 뭐예요? 활공기도 취득세 내야 돼. 활공기가 뭐야? 행글라이더. 사람이 탔잖아. 이런 거 모르면 스마트폰으로 용어 정리해야죠. 그러니까 공부하기가 요즘은 굉장히 쉬워. 스마트폰이 용어 사전입니다. 회전익 항공기가 뭐야? 회전익 항공기가 뭐야? 헬리콥터. 요즘 헬리콥터가 유행 아니에요? 이재명이 헬리콥터 타고 뺑 날아가잖아. 그죠? 뺑 날아가. 부산 지역 난리 났어요. 위야 뜻은. 근데 실질은요. 서울 의사들이 진료를 잘 봐. 실질은. 그러나 지방도 유명 대학 이런 데는 서울보다 진료가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위와 같은 말 한마디 잘못함으로써 헬리콥터 탄 게 지금 구설수에 오르고 있죠? 그럼 지방 사람들은 뭐다? 소외감을 생기고 서울만 사는 게 인간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좌우간 회전익 항공기, 헬리콥터가 요즘 유행이다. 자, 그 다음 임목. 자, 밑에 임목은 뭐라 그랬어? 등기된 나무. 그래서 밑줄 그어 지상의, 과수목, 임목, 중목. 땅과 붙어 있어야 돼요. 땅과 붙어 있으면 토지와 분리해서 임목 등기를 할 수 있다. 중목을 말한다. 다만 묘목은 땅과 떨어져 있죠. 묘목이나 옮겨 심기 위해서 가식한 나무는 원목 이런 거는 땅과 떨어져 있잖아. 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럼 임목은 지상의 땅과 붙어 있어야 됩니다. 임목 등기된 나무를 말한다. 자, 넘어가죠. 광업권. 자, 광업권이 뭐다?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광업권을 말한다. 광업권이야. 법에 의한 광업권. 자, 조광권은 아닙니다. 광업권. 내 광고에서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 이름만 알아내는데 어업권도 똑같아. 어업에 의해서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 어업권. 자, 9번도 뭐다? 법에 의한 양식업권. 양식장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 자, 그 다음 10번. 골프 회원권, 밑줄 그어. 회원제. 회원제를 얘기하는 거 비싼 거 회원제. 그 다음 11번. 콘도미니엄 회원권도 뭐다? 박스에 회원제를 얘기합니다. 회원제야, 회원제. 그 다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도 뭐다? 밑줄 그어. 회원제. 다 회원제라고요.
자, 승마회원권도 뭐다? 회원제. 자, 회원제입니다. 14번. 요트회원권도 뭐다? 회원제. 열거된 거 14개예요. 밑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